안녕하세요. 윤리하사상 세 번째 시간 공자 보겠습니다. 공자는 학자입니다. 유학자죠. 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덕교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교사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라기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 컨설턴트 비슷한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왕을 만나서 왕에게 왕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나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정치 컨설턴트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쳤던 스승,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다. 자, 그리고 공자는 유학의 토대를 정립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자 이전에도 유학자들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공자를 유학의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을 공자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은 공자, 맹자, 주자, 퇴계, 율곡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 흐름을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에 공자가 있고 공자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유학의 문화를 종합해서 좋게 만들었다 그거죠. 그 이전에도 유학자들이 있었지만 공자부터 조금 더 가치 있는 유학으로서 후세에 전래되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그 이전의 유학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죠. 자, 공자는 주나라의 예법을 중시해서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주나라의 예법을 우리는 주례라고 하거든요. 주나라의 예법이다. 주나라의 예법은 혈연적 봉건제도다. 봉건제도의 기반에 혈연적인 것이 있다. 시족적인 것이 있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왕의 영토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제후들이 왕을 섬기고 왕은 이 제후들을 통해서 전국을 효율적으로 지배를 하죠. 그 뿌리가 되는 작은 단위로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혈연적 봉건제는 주례를 말하고 공자는 주례의 회복을 주장했다. 왜냐하면은 주나라의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나라가 춘추시대인데 나라가 아니죠. 시대죠. 춘추시대는 가족적인 가치와 그런 도덕적인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아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했던 시대가 된 거죠. 이 시대를 사는 공자가 봤을 때 과거에는 위아래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례의 회복을 주장했다 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당시는 수많은 학파들이 난립했다. 지저분하게 막 어지러울란자죠. 혼란하게 많았다. 국가들도 많았고 학파들도 많았다. 그 많은 학파를 지칭하는 용어가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 자, 이름만 알면 돼요. 제가 참고 삼아 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 제. 자는 자식자인데 여기서는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공자.
맹자, 주자. 여기서 말하는 자는 스승이다, 선생이다. 제자라고 하면은 여러 선생들. 그리고 이 선생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학파입니다. 이거는 집가죠. 근데 여기서는 집이 아니고 학파입니다. 백은 일백백인데 한자에서는 일천천, 일천천, 일백백, 일만만 이런 것들은 아주 많다. 많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 선생들과 무수히 많은 학파들의 그 시대를 통틀어서 제자백가라고 한다. 공자는 유교죠. 그리고 유교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묵가라는 어떤 학파도 있습니다. 도교도 있고요. 유교를 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교를 도가를 도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묵가는 묵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 주자, 퇴계, 율곡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 명의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요한 학자들입니다. 주요한 학자들. 우리가 배우는 주요 학자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 계승발전 관계에 있습니다. 계승발전 관계에 있다. 자, 공자의 손자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공자의 손자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공자의 손자의 제자. 맹자는 공자의 손자로부터 공자를 배웠죠. 공자를 배웠더니 훌륭해요. 그래서 계승하고 싶었어요. 계승.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전도 시키고 싶었습니다. 발전도. 자, 계승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의 계승자다라고 하면은 판소리, 옛날에 있던 판소리를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똑같은 고품질로 재생할 수 있으면은 계승한 거죠. 발전은 아니죠, 발전은. 근데 맹자는 공자님의 인사상을 보고 나도 이 마음을 계승하고 싶다. 그런데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추가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도 시켰다. 맹자는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과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맹자는 성선설로 유명하고, 그리고 사단, 사덕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으로 이 맹자의 사상이 나중에 주자에게 전래가 돼가지고 계승 발전됩니다. 계속해서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합시다. 그리고 다시 공자로 가겠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을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전을 찾아보면 인은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적으로 접근할 때는 인간답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답다. 자, 어떨 때 우리는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주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와, 인간적이야 라고 하지 않죠. 잘생긴 사람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보기 좋은 거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인간다운 건 아니죠. 뛰어난 사람일 뿐이죠. 뛰어난 사람이다. 자, 인간답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인간다울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씨가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동정심이 생길 때 인간다운 것이고,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다움이죠.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을 잘하는 것도 인간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 그게 바로 인이고 인간다움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로맨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런 애정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인의 마음은 내면의 선천적 도덕성이다. 자, 여기 선천적 도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별 느낌이 없겠지만 맹자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의 의미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맹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적 도덕성. 자, 그래서 공자의 인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후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인 거죠. 좀 어렵지만 그냥 어렵게 계속 이야기를 합시다. 인간의 본질이 인간다움이다. 인간의 본질이 인간다움이다. 자, 이 펜의 본질은 뭘까요? 펜의 본질은 플라스틱도 아니고 잉크도 아닙니다. 잘 쓰여지는 것입니다. 잘 쓰여지는 거. 자, 여기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의 본질은 클릭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보드의 본질은 잘 쓰는 게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인간답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인간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이긴 한데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적 사랑. 아무나 사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이웃집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랑은 순서가 있다 그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먼저 보죠.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이 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저도 학생 때 부모님에게 반항심도 갖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항심도 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조건적 사랑 보겠습니다. 존비친소, 귀함, 귀할존, 전할비, 친할친. 이 소자는 가깝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가깝지 않다. 그래서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천한 사람은 천하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가깝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친하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랑이 공자가 말하는 인이고 인간다움이다. 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주인을 알아보는 강아지가 있고, 좀 예시가 조금 부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시로 받아주세요. 강아지를 키울 때 주인을 몰라보고 아무나 다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주인을 알아보는 강아지가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는 강아지를 우리는 각별하게 아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인간다움의 조건이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이다. 여기 자왈입니다. 날 일자가 아니에요. 자는 공자를 말하고 왈은 say입니다. say, 말했다. say, 말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 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인간다움의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운다는 것은 애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싸우지도 않죠. 아무튼 그리고 넘어가서 인의 실천 방법. 인은 내면의 마음씨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타고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를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인간다운 생활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인생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살아야지 삶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인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는 인의 마음이 효로 드러납니다. 효로 드러난 거예요. 인과 효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인의 마음이 부모에게, 부모님 앞에서는 효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만났을 때는 인의 마음이 제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윗사람을 만났을 때는 윗사람은 뭐 어른도 될 수가 있겠고, 옛날로 치자면은 군주가 됩니다. 군주. 내가 섬겨야 되는 상사죠, 상사. 군주에게는 충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친구에게는, 이웃에게는 믿을 신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효제충신은 인의 실천 방법이고 인의 다른 표현이다. 충서 한번 보겠습니다. 충과 서는 한자말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충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심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진심을 담아서 하는 행위를 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충을 충성의 의미로 많이 쓰죠. 충성. 나의 진실과 진심을 담아서 군주에게 충성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죠. 어쨌든 진실과 진심이고 충성의 의미도 있다. 충. 공자는 충을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가 있습니다. 이 서자는 알아두면 아주 좋은 글자인데 같을여입니다. 같을. 이거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마음이 같다 해서 이 글자는 용서서입니다. 용서서. 용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될 때는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은 언짢을 수 있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한 이유와 저 친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기분이 저 친구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과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약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약간이라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이 서자는 공감을 의미합니다. 공감.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보는 것. 그래서 이 서자는 축의급인과 같은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부터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과 서, 진심과 용서는 합해가지고 관용과 이해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충서, 알아두세요. 충서. 한자말을 조금 익숙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효제충신, 충서, 그리고 효제충신에서 효제만 따로 뽑아가지고 효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효제충신, 효제, 충서, 충서 따로 뽑아서 쓰기도 합니다. 자, 축의급인 보겠습니다. 축의급인.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 밀추자입니다. 밀추자. 무엇을 미냐? 나를 밉니다.
지금 나와 저기 있는 저 친구와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나와 저 친구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나를 저 친구로 미는 겁니다. 저 친구의 입장으로 밀어서 미칠 급자거든요. 도달하다. 저 친구 입장에 미쳐가지고 저 친구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헤아린다. 저 친구를 헤아린다. 축의급인 서축의급인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기소불량물시여인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서축의급인 기소불량물시여인 같은 말입니다. 기소불량물시여인은 한자말이기 때문에 굳이 한자를 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소리와 뜻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소리와 뜻 정도. 물론 한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말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시켜봐. 그러면은 그 친구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다. 밑에 황금률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률.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골든 룰이다. 골든은 아주 최적의, 아주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자, 다른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다. 골든 타임이 뭐냐면, TV에서 저녁 시간대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골든 타임. 최적의 시간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대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구조 활동할 때 골든 타임이다. 구조의 최적의 시기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골든 룰이라고 하면 최적의 공식이다. 최적의 공식이다. 최적의 법칙이다. 어떤 법칙이냐?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인간관계에서 이 이상의 법칙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법칙이에요. 그 최고의 법칙이 뭐냐?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에게 시켜줘라.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에게 시켜줘라. 이거 이제 공자님의 말씀과 황금률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동양과 서양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덕의 기초인 거죠. 도덕의 기초다. 윤리의 기초가 되겠다. 공자의 사상을 한 글자로 한다면은 인인데 두 글자로 한다면은 예입니다. 예.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인과 예입니다. 인과 예입니다. 인과 예는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어요. 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요 하트가 인입니다. 하트가 인.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항상 맺으면서 살아가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따뜻한 인간다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행동이 바로 예입니다. 예. 예가 없는 행동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예가 있게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예가 있는, 인이 잘 드러난 게 예가 있는 거고, 인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예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 존경심이 얼굴빛과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그게 예가 있는 거고, 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아끼는 마음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은 예 있는 행동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인과 예는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내면이고 외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죠. 국가를 이뤄서 이 국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회 질서가 생깁니다. 이 사회 질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인이 잘 드러날 때 그것도 예입니다. 그래서 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예는 인한 마음에 따른 행동이다. 개인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인의 정신을 가진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규범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기심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나만을 위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과 예의가 있게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 사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극기복내 글자 볼게요. 극은 이길 극, 기는 나기, 나를 이긴다. 나를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욕 있는 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지 않고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복은 회복할 복, 예는 예의예, 예로 돌아간다. 자, 예로 돌아가죠. 우리는 인을 타고났기 때문에 예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의 완성이다. 정치사상. 그래서 공자는 바람직한 인간의 삶과 그리고 예의와 그리고 이제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바람직한 국가를 이야기를 했죠. 바람직한 국가의 핵심은 덕치다. 덕치. 자, 덕치 보겠습니다. 덕치와 반대되는 말이 패도정치입니다. 패도정치. 패도정치는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강제로서 사람들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하냐? 공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겁이 안 생기고 겁이 안 나고 두려움이 없다면 말을 안 듣습니다. 힘으로만 통치받았던 사람들은 힘으로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다운 국가가 아니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덕치다. 덕치라고 할 때 이 덕자는 클 덕입니다. 무엇이 크냐? 인품이 큰 겁니다. 인품이. 인품이 큰 정치다. 인품이 큰 사람들은 백성들을 힘이나 무력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교화시킵니다. 무엇으로 교화시키냐? 교화라고 하는 건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으로 교화시키냐? 감동을 주면서 교화시킨다. 무엇으로 감동을 주냐?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솔선수범. 솔선수범의 조금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은 수기 아닌입니다. 수기 아닌. 한자가 많이 나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수기 아닌. 숫자는 닦을 숫자, 기자는 나기자, 나를 닦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 안이는 뭐냐? 안은 편한 안자, 이는 사람 인자인데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그래서 여기 순서예요. 수기하고 안인한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부터 자기 수양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근데 패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술 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하다 보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엄한 처벌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말은 잘 들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군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일 뿐이죠. 공자가 이야기하는 덕치는 인격자가 돼서 백성들이 저 인격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서 말을 듣는 거죠. 이상적인 정치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강제와 형벌로 백성을 통치하기보다는 덕성과 예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숙이 아닌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수양부터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된다. 정명,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죠.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은 좋아질 것이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면 정치는 문제가 생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가정은 항상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명사상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분론이다. 명분론이다. 자,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군주라고 하는 직위를 부여받았어요. 그전에는 나는 군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군주라는 직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은 군주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군주답지 못한 행동, 군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군주가 이 행동을 해서는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름답게 행동해야 한다. 명분론입니다. 명분론. 알아둡시다. 대동사회 보겠습니다. 대동사회는 이상사회예요. 이상사회. 이상사회,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상사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 이상형이죠.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상형.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완벽하니까. 자, 공자는 완벽한 사회,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습니다. 클대자의 같을 동자, 크게 같은 사회다 라고 해서 이름 속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어떤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고 분배를 중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적음보다, 재화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를 말하거든요. 경제적인 거.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잘 살지 못하더라도 가족같이 생각해서 백성들끼리 서로 가족들처럼 나누어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갖는 사회. 그게 바로 이상사회다. 실현된 적이 없죠. 네. 현대 정치 사상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공자 사상을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의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이 사상은 아주 옛날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의도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 이외의 공자와 관련해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견리사의다.
견은 볼견자, 리자는 이익 리자. 이득을 보게 되면은 의로움을 생각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득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가방을 주었어요. 돈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득을 만났죠.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와, 나 이거 챙겨가지고 가면은 부자 되겠다를 생각하면은 의롭지 못한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우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견리사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치인이 되면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망과 높은 위치에 간 거죠.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혜택과 좋은 직위가 왔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견리사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 앞에서 무엇이 의롭고 정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다. 자, 그 다음에 비례물 시청 운동 한자말인데 알면 좋겠지만 굳이 이걸 한자로 다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뜻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모든 행동 거지들을 얘 안에서만 해라. 얘 안에서만 해라. 얘를 중시하는 거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얘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삶을 예에 맞춰서 해라. 자, 그 다음에 악을 보겠습니다. 예, 악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두 개는 참고 사항인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인이고, 그 다음에 예입니다. 인과 예가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은 내면적인 것이고 예는 행동이죠. 행위죠. 이 행동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저 친구를 아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표현이 서툴러서 서투른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씨가 아름다운 건 좋지만 그 행위에서 조화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악을 중시했어요. 악이 뭐냐면은 음악인데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합시다. 음악을 통해서 심성을 조화롭게 하고 조화로운 음악들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의 감정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이 조화로운 마음씨로 내 예에 맞는 행동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공자는 음악을 중시했다. 해서 예악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악은 교육적 작용이 있어요. 예에 의해서 인격이 정립되고 악에 의해서 인격이 완성된다. 사람의 인격은 예의가 있어야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의는 조화가 있어야 되죠. 그 조화는 악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음악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 공자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세주의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불교도 배우고 도교도 배울 것인데 불교나 도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후세계. 사후세계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세라고 하죠. 올레자입니다. 올레자. 오다. 세상세. 오는 세상이다. 죽어서 오는 세상이 내세입니다. 내세. 죽어서 오는 세상. 그런데 공자는 내세 이야기를 안 해요.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공자는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삶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찌 죽음 따위나 생각하고 있냐. 삶에 집중하자 해서 현세주의입니다. 현세주의. 그리고 공자는 상장래와 재래를 중시합니다. 3년상이라고 알고 있죠. 3년상. 들어봤습니까? 3년상.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묘소가 무덤이죠. 묘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키는 거죠. 묘소를. 왜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귀신을 믿어서 지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할 도리다 그거죠. 도리다.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장래, 제례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예입니다. 제사의 예를 중시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